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일 선고,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아주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동법률위원장,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무죄 판결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질문의 취지는 혹시 유죄 이런 전제로 이제 물어보시는 측면 같은데요. 유죄를 생각할 좀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전제로 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답변할 계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죄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예. 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이제 나오는 첫 1심 선고입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그 사건이고 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법리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현명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네. 지금 무죄 말씀하셨고요. 네, 또 100만 원 미만의 유죄일 경우에는 네. 피선거권 박탈은 안 되고,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5년간 됩니다. 저희도 사실 이 형량을 점치거나 예상해 보는 거 이런 건 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자제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근데 이미 네. 다 말씀하셨네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바로 내일 선고를 목전에 두고 어떤 선고 결과를 예단하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이제 오랜 기간 법률가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예. 법리적 측면만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은 범죄 구성이 전혀 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애초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이런 사건은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 아예 그러- 기소하면 안 된 사건이었다. 예, 그 정도로 법률가적 측면에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범죄 구성이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이다. 예.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그 관련 사건, 내일 선고되는 관련 사건에서 고발인 조사를 할 때 검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소위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또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의 문제인데 기억의 문제. 예, 그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검사가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아, 이런 거는 그 선거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되는 네. 기억, 인식의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검사 스스로도 이건 사건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시기에 김만배 씨와 친분이 전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고발을 했는데 사건 결과는 검찰이 각하 처분을 했어요. 사건 자체가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 개인적 친분 여부는 사실에 관한 허위 사실 여부로 구성될 수가 없고 그냥 그거는 개인적 판단의 문제 이런 거기 예.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범죄 구성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하 처분을 한 거거든요. 예.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안에 나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안다 모른다는 것은 네. 기억이나 주관이나 인식의 문제이지 네. 팩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선고를 좀 예. 뭔가 이제 예상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무죄 확신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네. 혐의를 구성하는 기소 사실 중에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예. 사실 여부로 가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협박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수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그 공무원들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 조치를 해왔습니다. 네. 구두로, 전화로, 공문으로 이거 용도 변경 안 하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수년 동안 수시로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협박일지 압박일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그것도 개인적 감정에 대한 판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재단할 수 없는 사실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문기 씨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그 사실에 관한 허위여야 되거든요. 예. 사실에 관한 허위로 접근할 수가 없다 애초에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측량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네, 인식, 네, 주관, 네, 감정 네. 이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예 네,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네. 법리적 문제가 있다. 예.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요,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걸로 직무유기로 협박해서 예.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데 사실 그 공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짜깁기 해서 완전하게 왜곡시킨 겁니다. 네. 그렇게 발언한 게 아니고요.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이러저러한 걸로 문제 삼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용도 변경을.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앞뒤 다 잘라내고 결합시켜가지고 마치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예. 공소장 기재를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 말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버립니다. 애초에 공소장에 기재했던 공소 사실이 아니라 한 2년여 재판을 하고 나서 재판 거의 끝날 무렵에 다른 공소 사실을 변경을 해버려요. 네. 얼마만큼 공소가 그리고 공소유지 재판 과정이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공소 제기를 하기 어려운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호소를 네. 했을 텐데 네. 법정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이외에 변호인의 여러 가지 주장과 현출하는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좀 어색하죠. 재판부가 보기에도. 그래서 결국은 공소장 변경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사실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사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중에 범죄 그 일부 사람만 나오게 딱 잘라서 사진을 제출을 해요. 단체 사진 중에서 두 사람이 부각되게 네, 김문기 씨하고 거죠.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만 나오는 이런 아주 일부 사진만 오려서 제출하는데 실제 사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이거든요. 예. 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증거로 채택이 됐었나요? 그 문제에 사진은?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하면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 사실 또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식을 당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올 경우 자꾸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전제해서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도 선관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나오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더라도 당이 공중분해되지 않는다. 라면서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겠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대비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유죄가 선고됐을 때 문제고 사실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좀 확신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대비할 이유가 없고 예. 당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전 비용을 가압류를 통해서 어떻게 선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그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전 비용 문제는 가압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죄를 통해서 보전 비용을 반환할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주장까지 하면서 너무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1심 선고가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 이런 보전 비용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까지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다.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죄로 계속 몰아가는 어떤 프레임 아니냐. 예. 저는 정부 여당이라면 법원에
판결 선고를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예.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걸 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모르진 않을 텐데요. 그러게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법률적으로 가압류 조치가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도부가 내일 소속 의원 전원을 법원 앞에 소집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네.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그런 소집령 전달받은 바는 없고요. 예. 아마도 어쨌든 당의 대표에 관련된 선고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좀 있는 건 맞고요.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는 것이지 네. 당의 어떤 지시로 소집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럼요. 예. 예. 공지가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공지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저만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당 차원의 공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제 장외 집회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행들 이런 것들을 판사 겁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일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런 재판부에도 좀 압박으로 느껴질 거라고 주장하는 네. 여당에서 주장하는 네. 그런 시위들은 계속됩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된 뭐 집회, 예. 소위 방탄 프레임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집회나 뭐 진행된 집회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선고나 재판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그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명태균 씨 또 김건희 특검법 이런 주장을 담아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억지다라는 그런 말씀 구호도 없었나요, 그러면? 그런 주장 그런 타이틀로 한 적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 기소, 재판 이런 걸 관련해서 발언을 하거나 그걸 어떤 주장의 테마로 삼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가 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주장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 아닙니까? 헌법상 중대한 가치를 유린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국정농단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사실 거리까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 같이 수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1분 남았습니다. 김혜경 씨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벌금 150만 원. 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네. 의사도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심경인지 전해 들은 게 있습니까? 전해 들은 바는 없고 이제 앞서서 페북에 메시지를 올리셨는데 아마도 예. 배우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좀 표현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과 정황으로 사전에 이런 카드 사용을 인지했다라거나 또는 공모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한 판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이 철저하게 좀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내일 선고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